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운영자님, 오늘장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 예, 현대투산 인프라코어를 가져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아주 강한 모습 펼쳐줬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 쪽인데요. 예. 현대투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현대그룹에서 인수해가지고 이름이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바뀐 이후로 회사가 재무 내용이라든가 실적들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굴삭기 회사니까 굴삭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실적 변화가 좀 민감하거든요. 원래 이제 굴삭기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특히 이제 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 부양책이 많이 사용이 되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죠. 1분기 때 실적이 가장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하향 곡선인데, 근데 이례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실적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굴삭 회사들이 다 현대투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라든가, 그다음에 중소형 부품 회사들 진성TC라든가 대창단조 같은 경우 보시게 되게 되면 이례적으로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중국은 계속 안 좋았고요. 그렇죠. 중국은 안 좋았는데 좋아진 것 자체가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이라든가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즉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에 대한 굴삭기 판매량 자체가 증가가 좀 되면서 현대투산 인프라코어 작년도 3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747억이 나왔거든요. 예. 재작년도에 3분기 때 337억이니까 거의 더블이 나왔고 그다음에 회사가 최근에 지난주에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 4분기 같은 경우도 비수기거든요. 네. 2021년도 4분기 같은 경우 118억밖에 영업이익이 안 나왔는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664억이 나왔으니까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작년도에 미국의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이 좀 되면서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주요 경기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4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은. 예. 근데 유일하게 실적이 작년도 3분기라도 4분기 때 좋아지는 쪽이 굴삭기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굴삭기 회사들 같은 3분기 때 다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4분기 때 실적이 현재 지금 발표된 게 대부분 다 두산 밖에 실적 발표됐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다음 현대건설기계 실적 발표가 좀 됐는데 현대건설기계만 약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3분기 때 워낙 좋았기 때문에. 두산 밖에 또 지난주에 발표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실적이 나왔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예상치를 부합하는 실적 종목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맞습니다. 전부 뭐 실적 쇼크 이렇죠. 네, 대부분 다 그 쇼크 수준, 쇼크도 어마어마하게 단기 순손실이 적자폭이 날 정도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오늘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전개된 이유 자체가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빠르게 반등이 마무리가 좀 되면서 서서히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쪽으로 관심이 쏠린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건설기 가는 쪽에 현대투산 인프라코어가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고 올해 작년도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면서 회사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실적 가이던스도 좀 발표를 했거든요. 회사 측 올해 매출 목표. 현재 나온 실적 자체는 증권사 가이던스인데 작년도 이제 4조 6천억 매출액에 올해 이제 4조 9천억을 잡았는데 회사 측에서는 사업 계획상으로 올해 5조 1천억 정도까지 매출이 좀 나올 거다. 그래서 현재 증권사보다 더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자신감이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굴삭기 시장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주요 이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IRL이 올해 작년도에 8월 달에 인프라 감축법 투자가 통과가 좀 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전개가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동 쪽의 레오미시티 관련 프로젝트도 반영이 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도가 최대 규모의 올해 투자를 하거든요. 인도가. 아, 그래요? 그렇죠. 인도가 아시아 개발은행 쪽에서 자금 지원까지 받으면서 대규모 역대급의 이상의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 기계 회사들이 현대 건설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시장에도 진출해 있는데 법인 형태로.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수도를 좀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굴삭기 투자 또 최근에 알다시피 또 트리킨이라든가 시리아 쪽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 수요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 또 향후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은 올해라든가 마무리가 좀 된다 한다면 그에 따른 복구 수요도 굴삭기 시장에
확대를 예상할 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여건 자체는 좋지 않지 않겠는가. 좋을 거다는 그렇다 전망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건설 기계 시장 자체는 올해도 실적이 작년보다 좋을 거다는 그런 또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투산 인프라코도 크게 성장은 않지만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도 좋아지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회사가 작년 12월 달에 현대 롯데한테 방산 엔진, 엔진 K2 전차 관련해서 엔진 부품을 수출해 놓은 거 있거든요. 수입하는 것 자체가 올해부터 3년 동안 하반기 때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 하게 되면 두산그룹에 있을 때 재무 내용이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 현대로 넘어간 뒤로 작년도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작년도 240원을 배당했거든요. 작년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3%대 정도 배당 수익이거든요. 그만큼 재무 안정성도 두산그룹에 있을 때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이런 또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려 150만 주 샀고요. 예. 기관 투자가들도 사고 있고 지금 4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외국인 들어옵니다. 수급 네. 그렇죠. 오늘 외국인 수급들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현대 두산 인프라코는 오늘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집중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기관학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작년 그 11월 달부터 이게 빨간색 외국인 매수 쪽이거든요. 예. 외국인하고 그 아래가 기관 매수 쪽인데 기관학 외국인 투자가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현대건설기보다는 현대투산 인프라코가 실적도 양호하기 때문에 네. 업종 건설기계 쪽의 탑 종목으로 현대투산 인프라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중장 부품 쪽에 진성 TC라든가 대창단조 같은 경우도 함께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한 이 인내 과정을 거쳤어야 됐던 건설 기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정도 무렵부터 새롭게 좀 관심이 조명이 되고 있는 거죠. 다름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지난해 하반기에는 그때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네옴시티 이런 관련돼서 기대감에 주가 상당히 한 차례 도약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다시금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국 쪽의 리오프닝 요 기대감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또 인도 쪽에 ADB 쪽에 투자를 받아서 진행되는 이런 건도 있다고 하니까 이 기대감도 함께 붙을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K2 전차 엔진 납품이 본격화된다는 이런 호재까지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